중앙에 남색 유니폼을 입은 42세 남성 주차요원이 두툼하고 낡은 수첩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며 자신감 있게 설명하고 있고, 이를 듣던 임원들은 충격과 놀라움에 입을 살짝 벌리고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새벽 4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5성급 그랜드 팰리스 호텔 본관 7층 회의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해야 할 시간, 전 임원진 23명이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강태윤 52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한 통의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이 호텔 최대 투자자인 김재혁 회장이었습니다. 내용은 단 3줄 하지만 그 무게는 호텔 전체를 무너뜨릴 만했습니다. 투자 계약 파기, 300억 원 투자금 즉시 회수, 법적 절차 개시 예정이라는 통보였습니다. 강태윤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 회장님과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재무이사 이현수 49세가 급히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표님, 김 회장 측에서는 호텔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작년 대비 8% 상승했고 객실 가동률도 업계 평균 이상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강태윤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김 회장님께 연락해서 면담 일정을 잡으세요. 직접 찾아뵙고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비서실장 박소영 46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0번 넘게 전화했습니다만 받지 않으십니다. 비서실에도 연락이 안 되고 회사 본사 측에서는 회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해외 출장이라고요? 언제 떠나셨습니까? 강태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으로 파악됩니다.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소영의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법무팀장 최민재 44세가 계약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상 일방적 파기 시 30일의 사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경영상 과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경영상 과실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최민재가 무겁게 답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우리 호텔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요. 영업이사 정수연 41세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보고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우리 호텔 지분 37%를 보유한 최대주주십니다. 이 투자금이 회수되면 호텔은 즉각 유동성 위기에 빠집니다. 유동성 위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현수 재무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300억을 마련하지 못하면 은행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도 처리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딱 1회 후 아닙니까? 강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확히는 6일 14시간 남았습니다. 이현수가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25년 전통의 명문 호텔이었습니다. 직원 1200명,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강태윤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김 회장님을 찾아야 합니다. 해외든 국내든 어디 계시든 찾아서 직접 만나야 합니다. 모든 부서가 협력하세요. 하지만 대표님, 박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휴대전화도 비공개고 개인 일정도 극소수만 아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을 겁니다. 우리 호텔을 3년간 이용하셨잖습니까? 투숙 기록, 예약 기록, 뭐든 뒤져보세요. 강태윤이 지시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단 6일 그 짧은 시간 안에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을 찾아 설득한다는 것, 누가 봐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새벽 회의가 끝난 후 각 부서는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비서실은 김재혁 회장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전산팀은 호텔 시스템에 남아있는 모든 기록을 뒤졌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박소영 비서실장이 지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김 회장님의 마지막 투숙 기록은 석 달 전입니다. 그 이후로는 예약도 방문도 없으셨습니다. 전화 연락은 어떻습니까?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불통입니다. 회사 본사, 비서실, 심지어 김 회장님의 지인들까지 수소문했지만 모두 모르신다고만 하십니다. 박소영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전산팀장 김도훈 38세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호텔 시스템을 전부 검색했습니다. 김 회장님 관련 기록은 투숙 이력, 식당 이용 기록, 주차 기록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인 연락처나 주소 같은 정보는 전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암호화요? 강태윤이 되물었습니다. 네, 김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VIP 고객 정보 보호 차원에서 최고 등급 보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접근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김도훈이 설명했습니다. 결국 본인을 찾아야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강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업팀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연 영업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협력업체 5곳에서 동시에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강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3곳, 린넨 업체 1곳, 그리고 시설관리업체까지입니다. 모두 동일한 이유를 댔습니다. 호텔 재정 불안설 때문에 더 이상 거래가 어렵다고요. 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재정 불안설이라니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최민재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호텔 업계 커뮤니티에 이미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최대 투자자 철수설, 부도 임박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강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처는 불명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게 분명합니다. 최민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후 4시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프런트 매니저 윤서아 32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예약 취소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57건이 취소됐습니다. 57건이요? 강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예약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윤서아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스라니요? 강태윤이 화면을 봤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 사이트 메인에 그랜드 팰리스 호텔 위기설이 떠 있었습니다. 명문 호텔 그랜드 팰리스, 투자금 회수로 부도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현수 재무이사가 다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님,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 상환을 앞당기라고 합니다. 앞당기라니요? 만기가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요.
강태윤이 항의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호텔 신용도 하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150억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 투자금 300억에 은행 대출 150억까지 합쳐서 450억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7시 임원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강태윤은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김재혁 회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닷새, 정확히는 닷새 7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태윤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호텔은 다음 주를 넘기지 못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25년 역사, 1200명의 직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코앞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구매팀장 한지우 45세가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식자재 업체들이 오늘 납품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저녁 레스토랑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강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약서는요? 위약금 조항은요? 이미 위약금을 지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쪽도 우리와 거래했다가 동반부도 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지우가 답했습니다. 총주방장 박준혁 51세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오후 7시에 재벌가 결혼식 피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명 규모입니다. 식자재가 없으면 행사를 치를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까?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이미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취소하면 2배를 물어줘야 하고 더 큰 문제는 평판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를 망치면 호텔 이미지는 완전히 끝입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연 영업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방금 주요 여행사 4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 호텔을 상품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여행사까지요? 강태윤이 책상을 쳤습니다. 네, 여행사 측에서는 고객 안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부도위기 호텔에 고객을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정수연이 보고했습니다. 오후 1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송민지 43세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 조짐이 보입니다. 오전에만 사직서가 14건 들어왔습니다. 사직서요? 강태윤이 놀랐습니다. 네, 대부분 경력직입니다. 다들 호텔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방 스태프 5명이 단체로 제출했습니다. 송민지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주방 스태프까지 나가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전산팀장 김도훈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호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주가요? 우리가 상장사도 아닌데요? 강태윤이 되물었습니다. 모기업 한빛그룹 주식 말입니다. 오전 시장 개장과 동시에 8% 폭락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부도설이 그룹 전체 신용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도훈이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모기업까지 영향을 받다니 강태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빛그룹은 호텔 외에도 건설, 유통사업을 하는 중견그룹이었습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3시 최악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최민재 법무팀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김재혁 회장 측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정식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강태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투자계약 정식 파기, 투자금 300억 즉시 반환, 그리고 최민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500억 청구 예고입니다. 500억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계약서 제3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호텔 측의 중대한 경영 과실로 인한 투자자 손실 발생이라는 명목입니다. 최민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대한 경영 과실이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과실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전반적인 경영 부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최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통보잖습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까?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닷새도 없습니다. 최민재가 무겁게 답했습니다. 이현수 재무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투자금 300억, 위약금 500억, 은행 대출 150억, 합계 950억입니다. 호텔 전체 자산을 팔아도 이 금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됩니까?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원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모든 직원은 해고됩니다. 이현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1200명의 직원, 그들의 가족,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합치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 6시 더 나쁜 소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왔습니다. 호텔 자산가압류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벌써요? 강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김 회장 측에서 법원에 긴급 신청을 넣었습니다. 호텔이 자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답했습니다. 이건 우리를 완전히 옥죄일 생각입니다. 강태윤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밤 10시 임원들은 여전히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든 카드가 막혔고 모든 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정확히는 나흘 2시간이었습니다. 사흘째 오전 8시 강태윤 대표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밤새 김재혁 회장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허사였습니다.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연락은 여전히 두절이었습니다. 대표님, 박소영 비서실장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언론사 17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모두 호텔 부도설 관련입니다. 전부 거절하세요. 지금 언론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강태윤이 지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기사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여론이 더 악화됩니다. 박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사팀장 송민지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노조에서 긴급 대의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요? 강태윤이 놀랐습니다. 네, 조합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망하기 전에 경영진부터 책임지라는 겁니다. 대의원 140명 중 110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민지가 보고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노조위원장 김성수 47세를 앞세운 대의원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우리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고 긴급 경영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김 위원장, 지금 경영진이 물러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강태윤이 반문했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영진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수가 소리쳤습니다. 임원들과 노조 대표들 사이에 격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전산팀장 김도훈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시스템 해킹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해킹이요? 강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VIP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불법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김재혁 회장님의 개인정보를 열어보려 한 흔적입니다. 김도훈이 노트북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김 회장님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겁니까?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접근 로그를 추적한 결과 임원급 계정에서 시도되었습니다. 김도훈이 확대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임원급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재 법무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만약 김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더 이상 우리와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재혁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호텔 측에서 그의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법적 대응은 물론 명예훼손까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영업이사 정수연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경쟁 호텔 리베라 팰리스에서 우리 주요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리베라 팰리스라면 라이벌 호텔 아닙니까?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 호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객을 빼가려는 겁니다. 이미 주요 기업 고객 12곳이 계약을 리베라 팰리스로 옮겼습니다. 정수연이 보고했습니다. 오후 5시 김재혁 회장 측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추가 통보가 왔습니다. 최민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표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호텔 자산 전체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법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전체 자산이요? 강태윤이 되물었습니다. 네, 건물, 토지, 집기, 심지어 운영 자금 계좌까지 전부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호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다.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저녁 7시 임원 전체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사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표님, 정수연 영업이사가 사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이사,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대표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김 회장님은 찾을 수도 없고 돈은 만들 수도 없고 시간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호텔은 끝입니다. 정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임원 4명도 하나둘 사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호텔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1200명 직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 아이들 모두가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밤 11시 회의실에는 강태윤과 몇몇 임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틀도 채 안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45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태윤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임원은 7명뿐이었고
모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태윤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주차팀 소속 박민수 42세였습니다. 남색 유니폼을 입은 그는 15년째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주차 요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태윤이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김재혁 회장님 말씀이신데요. 박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박민수에게 쏠렸습니다. 김 회장님이요? 강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차량 번호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민수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차량 번호를요?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호텔 주차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만 대의 차를 주차시켰지만 VIP 고객 차량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특히 김 회장님처럼 자주 오시던 분들은 차 번호, 차종, 색상까지 다 기억합니다. 박민수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빽빽한 글씨로 차량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차종, 번호, 심지어 특이사항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팀원, 이게 정말 김 회장님 차량 정보입니까? 강태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네, 김 회장님은 작년까지 벤츠 S클래스 검정색을 타셨습니다. 번호판은 서울 3사가 1234입니다. 마지막 방문은 작년 12월 14일 오후 3시 40분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전산팀장 김도훈이 급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 등록 조회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잠시 후 김도훈이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김재혁 회장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태윤이 박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팀원, 이 차량 번호로 김 회장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김도훈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차량 번호로 통행 기록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록, CCTV 데이터를 종합하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강태윤이 지시했습니다. 2시간 후 오후 12시 김도훈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김 회장님 차량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별장 단지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가평 청평이요? 강태윤이 되물었습니다. 네, 고급 별장 단지입니다. 마지막 통행 기록이 이틀 전 오전입니다. 아직 그곳에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도훈이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강태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차를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오후 2시 강태윤은 운전기사와 함께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가평까지는 약 1시간 3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윤은 어떻게 설득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리허설했습니다. 오후 4시 청평 별장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를 통해 김재혁 회장의 별장 위치를 확인하고 강태윤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김재혁 회장 62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랜드 팰리스 호텔 강태윤입니다. 강태윤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대표? 어떻게 여길 김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윤이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김재혁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 대표, 나는 실망했습니다. 호텔 내부에서 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려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내부 스파이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강태윤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스파이요? 김재혁이 눈을 좁혔습니다. 네, 경쟁 호텔에서 매수한 임원이 회장님 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우리 호텔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강태윤이 조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김재혁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찾았습니까? 주차 요원 한 명이 15년간 작성한 기록 덕분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이미 해고했고 경찰에 고소 조치했습니다. 강태윤이 설명했습니다. 주차 요원이요? 김재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박민수라는 직원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회장님을 찾지도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강태윤이 박민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김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 솔직히 나는 호텔 경영진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시험이요? 강태윤이 놀랐습니다. 나는 투자자로서 호텔의 진짜 가치를 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15년간 묵묵히 일하며 모든 걸 기록한 주차 요원, 그런 사람이 있는 호텔이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김재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투자를 재개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100억을 추가로 투자하겠습니다. 김재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윤은 김재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후 7시 강태윤은 김재혁 회장과 함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 대기하던 임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위기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김 회장님께서 투자를 재개하시고 추가로 100억을 더 투자하시기로 했습니다. 강태윤이 발표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산팀장 김도훈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입니까? 강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호텔 메인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고객 정보 3만 건이 유출 위기에 있습니다. 김도훈이 노트북을 보여주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30분 전부터 비정상적인 접속이 감지되었습니다. 누군가 서버에 불법 침투해서 데이터를 빼내고 있습니다. 김도훈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김재혁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대표,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회장님,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강태윤이 김도훈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서버를 차단하세요. 이미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백도어를 심어 놓았습니다. 계속 침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도훈이 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최민재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만약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십억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호텔 신용도는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김재혁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강 대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고객정보 보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는 다시 백지입니다. 회장님,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강태윤이 애원했습니다.
김도훈이 필사적으로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해커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IP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호텔 내부입니다. 정확히는 6층 임원 사무실 구역입니다. 김도훈이 소리쳤습니다. 내부라고요? 강태윤이 경악했습니다. 보안팀장 유진호 51세가 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6층 전체를 봉쇄하세요.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세요. 보안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영업이사 정수연 씨의 사무실에서 노트북이 발견되었습니다. 정 이사요? 강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연은 오늘 오후 사표를 냈던 임원이었습니다. 보안팀원들이 정수연을 회의실로 데려왔습니다. 정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이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정수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리베라 팰리스 호텔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그랜드 팰리스의 고객 명단을 넘기면 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호텔이 곧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재혁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 이런 배신자가 있는 호텔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강태윤이 다급히 말을 막으려 했지만 김재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수 주차 요원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것 좀 보십시오. 뭡니까?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작성한 주차 일지입니다. 박민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주차 일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강태윤이 의아해했습니다. 박민수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작년 9월부터 정수연 이사님이 리베라 팰리스 호텔 부사장 차량과 5번이나 함께 주차장에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강태윤이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민수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 이사님은 매번 그 차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오셨고 리베라 팰리스 부사장은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다시 만나 떠나셨습니다. 이건 비밀 접촉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최민재 법무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정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저는 모든 차량을 기록합니다. 특히 경쟁 호텔 임원 차량이 우리 주차장에 들어오면 반드시 메모합니다. 박민수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김재혁 회장이 박민수를 주목했습니다. 자네가 박민수 팀원인가? 네, 회장님. 박민수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15년간 이런 기록을 계속 작성했다는 건가? 김재혁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네, 제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김재혁은 파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군. 이 정도 직원이 있다면 호텔의 미래는 밝습니다. 김재혁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대표, 이 주차 일지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업무상 배임과 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하십시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강태윤이 최민재에게 지시했습니다. 최민재 법무팀장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정수연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리베라 팰리스 호텔 부사장과의 통화 기록, 이메일 등 추가 증거들도 확보되었습니다. 김도훈 전산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서버 해킹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행이군요. 강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재혁 회장이 박민수를 불렀습니다. 박 팀원, 잠깐 이리 오게나. 네, 회장님. 박민수가 다가갔습니다. 자네는 15년간 어떻게 이 모든 기록을 작성했나? 김재혁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호텔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객님들을 기억하고 이상한 점을 파악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았나? 김재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월 280만 원입니다. 박민수가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 돈으로 15년을 묵묵히 일하며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건가? 김재혁이 감탄했습니다. 제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재혁이 강태윤을 돌아봤습니다. 강 대표, 이런 직원을 주차장에만 둘 생각입니까? 회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박민수 팀원을 승진시키세요. 고객관리 이사로 발령하십시오. 이런 관찰력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VIP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김재혁이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박민수는 대졸 학력도 없고 임원 경험도 없습니다. 인사팀장 송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15년간의 헌신과 책임감, 그게 진짜 자격입니다. 김재혁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강태윤이 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수 팀원, 아니 박민수 이사님, 수락하시겠습니까? 박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프로입니다. 강태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호텔의 고객 관리를 맡아주십시오. 박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혁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강 대표, 나는 투자를 재개하겠습니다. 100억이 아니라 200억을 추가 투자하겠습니다. 200억이요?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네, 이런 직원이 있는 호텔이라면 미래가 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재혁이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전 직원 급여를 평균 15% 인상하세요. 특히 현장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세요. 그들이 호텔의 진짜 기둥입니다. 김재혁이 지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태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연의 배임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동시에 리베라 팰리스 호텔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쟁 호텔의 부정한 스카우트 시도가 밝혀진 것입니다. 오후 3시 호텔 로비에서 직원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1200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강태윤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15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킨 박민수 이사가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민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재혁 회장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확신했습니다. 이 호텔의 진짜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위기는 완전히 극복되었고 호텔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리베라 팰리스 호텔로부터 이사 자리와 함께 연봉 2억 그리고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정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습니다. 리베라 팰리스 호텔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한 경쟁 행위로 과징금 12억을 부과했고 해당 호텔 부사장도 해임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리베라 팰리스의 신용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달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는 새로운 임원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박민수는 정식으로 고객관리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연봉은 기존의 3배인 연 9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취임식장에서 박민수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15년간 주차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객님들을 뵙고 그분들의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더 넓은 시야에서 고객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의 박수가 가장 컸습니다. 자신들 중 한 명이 임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김재혁 회장이 친필로 쓴 감사패를 박민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묵묵한 헌신이 호텔을 구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감사패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호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혁이 박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15년간 모든 차량을 기록했지. 그 성실함이 호텔을 살렸네. 진짜 VIP는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묵묵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네가 증명했어. 석 달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업계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호텔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객실 예약률은 95%를 넘어섰고 특히 기업 고객들의 예약이 급증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호텔이라는 평가가 퍼지면서 취업 희망 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박민수는 고객관리이사로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현장 직원들이 고객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의 15년 노하우가 호텔 전체로 확산된 것입니다. 1년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아시아 최고 호텔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강태훈 대표는 박민수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이 상은 우리 호텔 모든 직원의 것입니다. 특히 15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킨 박민수 이사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강태훈이 트로피를 박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박민수는 트로피를 들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민수는 호텔 지하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후배 주차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후배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고맙네. 자네들도 최선을 다하게. 언젠가는 자네들 중에서도 임원이 나올 거야. 박민수가 후배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나도 했잖아. 중요한 건 매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쌓이면 기적이 되네. 박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수는 자신의 낡은 주차 일지를 꺼내봤습니다. 15년간의 기록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일지 첫 페이지에 적힌 자신의 다짐을 읽었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자. 내 자리에서 프로가 되자. 박민수는 일지를 덮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15년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20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냈고 25년 전통 호텔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는 박민수의 이야기가
신입 직원 교육 사례로 영구 보존되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단 2분이 바꾼 1200명의 운명.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